안녕, 이제시 국어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는 이 첫 번째 파트, 우리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작품, 자화상이란 작품이야.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작품들을 한번 쭉 다시 제목만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 별 해는 밤, 찬밥, 달팽이, 땅끝, 참깨를 털면서 모두 다 시대도 다르고 또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다르지만 성찰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 아마 작품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선생님이 이것을 왜 이러한 공통주제로 잡았는지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마지막 작품인 이 자화상의 경우에는 성찰과 깨달음이라는 주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고, 지난번에 별 해는 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2학년 과정에서 우리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었어. 이 작품 모두 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자, 일단 우리 오늘 시로 한번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볼게.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요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시인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 말인데 그 중에서도 1930년대라고 하는 시대는 일본의 폭력적인 통치가 굉장히 심해지던 시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징집 모두 다 이 시기와 관련이 있어. 쉽게 쓰여진 시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 기억날 텐데 어릴 적 동무들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이러한 내용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시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는 내적자의 갈등을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갈등은 모두 이렇게 암울한 시대적인 현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번뇌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번 작품 자화상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린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시에서는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시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화자가 외딴 우물을 찾아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런 거겠지. 우물이 있고 우리 친구도 우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물은 이렇게 보통 돌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우물에 지금 화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외딴 우물을 화자가 찾아가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물 안에 물이 있어. 우물 안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을 볼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본 요 노트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안한데 선생님이 일단은 어떤 부분에서 나누어지는지는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야. 자, 여기서 보니까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의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대.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자아성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춰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 왜 과거와 현재인지는 아마 이 시를 끝까지 읽어봤으니까 느낌은 알 텐데 요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 자, 어쨌든 화자는 논가에 있는 외딴 우물에 홀로 찾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들여다봅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뭐뭐읍니다 라고 하는 구어체와 경어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화자는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고 우물을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자아성찰을 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외딴 우물이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 내밀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 자, 여기까지가 일련의 내용이야. 우물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물 안에 무엇이 들여다 보이는지가 이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우물 안에 보니까 자, 밤중인가 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대. 어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어들을 다 열거를 하고 있어. 우리 별 해는 밤에서도 아마 열거법 사용했던 거 기억날 거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동경과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비슷한 열거의 방식을 씀으로써 우물에 비춰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을 나열하고 있고 이것은 화자가 꿈꾸는 세계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표현 중에 파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이고 그리고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람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공감각적인 심상이라고 할 수 있고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바람의 이미지를 더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 시적 허용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파란 바람에는 공감각적인 심상과 시적 허용의 표현이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사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화자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나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마치 남인 것처럼 타자화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다시 정리할게.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나이, 즉 화자 자신이 내가 아니라 사나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화자 자신을 마치 남인 것처럼 타자화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연을 보니까 우물 속에 평화로운 정경이 나와 있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갔다. 우물 속에 보여지는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화자 자신이 밉다. 왜 미울까? 바로 식민지 현실에 안주해 있는 자신에 대한 마음 때문이야. 그래서 우물 속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그 우물 속에 비춰지는 화자 자신인, 즉 타자화된 자인 사나이가 미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2년과 3년은 서로 대비적으로 우물 속의 평화로운 정경과 다른 초라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년과 3년이 서로 대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화자는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자신이 꿈꾸는 세계와는 다르게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화자 스스로는 이러한 지금 현실의 잘못된 모습에 안주해 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야. 자, 우리 친구들 쉽게 쓰여진 시를 기억해보면 그 시에서도 육첩방 남의 나라에 와서 부모가 힘들게 보내준 학비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었어. 그 대목과도 비슷하게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화자의 생각은 4연과 5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바뀌게 돼. 한번 읽어볼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다라고 했어. 아까 밉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가엾어진다라고 했어. 자, 왜 가엾어졌냐면 이러한 식민지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연민의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식민지 현실을 안주하는 자기 자신이 밉지만 또 그런 현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쌍함, 연민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야. 자,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자, 밉다가 불쌍하다가 또다시 그대로 있는 자기 자신이 미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애증이라는 것은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야. 애증이 교차하고 있어. 즉 내적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사연과 오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미웠던 자기 자신이 가엾어지고 또 밉다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제 그리워진다라는 거야. 밉다가 가엾다가 밉다가 다시 그리워진대. 왜 그리워졌을까?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화자가 자신을 가엾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현재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해. 그럼에도 다시 또 미워지는 이유는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며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다시 그립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어떤 것이 현재에도 있었으면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 자, 무엇이 그리워졌는지 마지막을 살펴볼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이거 익숙하게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잖아? 어디에서? 이연에서.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 똑같아. 지금 2년의 내용과 마지막 6년의 내용이 뭔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 안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오연에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운 사나이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6년에서 추억처럼 사나이와 같은 거야. 즉 우물에 비친 현실적인 자아에서 이상적인 자아를 발견했고 이 이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본래적 자아, 즉 과거의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추억을 하면서 내가 밉다가 가엾다가 밉다가 했던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연의 내용을 비슷하게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애증의 반복을 이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 자, 사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1년과 마지막 년이 아니더라도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얻는 효과고 이 수미상관 구조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앞과 뒤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구성상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 6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잖아. 그래서 과거의 이상적인 자아를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치열한 자아 성찰을 통해서 화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의미하기도 해. 자, 우리 여기까지 시의 내용을 살펴봤고 자,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시적 화자의 상황, 태도, 그리고 주제와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황은 현재 이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나이를 보게 되죠. 사나이의 의미 조금 이따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이 시의 태도는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성찰과 반성의 아이콘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고백적이다, 독백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야. 특히 이 뒤에 특징에서 보면 구어체의 3분적 표현,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이러한 구어체의 3분적 표현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시의 주제는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이야. 그래서 자신이 미워졌다가 또 가엾어졌다가 그리워졌다가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자, 그리고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심리변화, 미움, 연민, 미움, 부끄러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들. 자, 일단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고, 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아성찰, 그리고 과거라는 것은 추억 속의 사나이처럼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현실에서의 부정적 자아를 같이 비춰주는 매개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사나이와 우물의 이 시어의 대조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으로서 현실 속의 초라한 자아라고 할 수 있고, 우물은 평화롭고 아름다우면서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두 시어의 대조를 통해서 우물 속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 대조를 이루는 사나이는 화자의 성찰의 대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초라한 현실적 자를 상징한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자화상 작품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자, 이렇게 파트 1은 마무리를 하게 됐어.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데, 파트 2의 경우에는 자, 미리 한번 주제만 살펴보고 갈게. 파트 2의 공통 주제들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야.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어떤 방식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지를 가지고 우리 파트 2의 작품들을 만나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번 주에는 아마 원래 평가도 있고 우리 친구들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은데 다들 힘내세요. 자, 그러면 주말에 봅시다.